자, 우리 403번부터 쭉 넘길 테니까. 아, 이름이 왔어? 늦을 것 같아서 연락 좀. 이제 아, 403번부터 쭉 넘기면서 질문들 먼저 좀 보고 이걸 하고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403, 405, 405번에 1-4였나? 1-4. 405페이지 또 있나? 407, 409, 411, 413, 415, 425, 7-4. 또 427, 429, 431, 10-3이었나? 그거 아닌가? 아니었나 보네. 433, 435, 437, 아 이거 뭐였구나. 13-4. 다음에 438. 예겸이 했어? 들었어요. 어디까지 했어? 제가 그 한 줄 알고 안 쓴 숙제 있는 걸 화요일인 걸 까먹었어요. 아, 네. 왜? 뭐 조금은 풀었나? 머릿속에 남아있고? 네, 오케이. 복습 간단하게 하고 갈게요. 네. 439, 440, 11번. 아. 자, 들어가기에 앞서 일단 1-4번하고 7-4번 하면서는 좀 복습이 될 거라서 요거부터 좀 짚으면서 들어가 볼게. 지금 405페이지에 1-4번으로 자, 지금 생긴 거 보시면 1, R, N 이라고 등장하고 있고 등식이 NPR 이꼴 N-1 PR 더하기 R 곱하기 N-1 이 R-1 이 친구가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라고 시작하고 있는 건데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친구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봤었잖아. 혹시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나? 우리 2개 공부했었는데 순열과 조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했고 차이라고 한다면 이 순열을 나타낼 때는 P라는 용어를 썼었어요. 뭐 줄임말로 그냥 쓰는 거였기 때문에 의미가 크게 있는 건 아니었고 순열 멘트 자체에서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나열할래요 라는 멘트로 들어갔었던 거야. 순서 자체가 중요하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 구하는 공식 자체는 어떤 식으로 들어갔었나라는 것까지도 정리를 해봤었는데 혹시 공식 머릿속에 좀 남아있어? 남아있니? 혹시 위에 뭐가 왔었는지도 기억나요? N 튜토리얼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분모 자리에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면서 나타낼 수가 있었던 거잖아. 여기까지 오케이야? 자, 다음 얘도 우리 똑같이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n-1로 들어가고 있는데 어떡하나요? 쫄 필요 없이 그대로 들어가면 돼. 앞쪽에 있는 건 분자 자리에 n-1의 팩토리얼이야 라고 써주시면 되고
뒤쪽에 있는 친구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면서 나타내면 되겠지. 자, 그대로 빼주시면 맞는가? 오세요. 처음 했어? 예? 처음 했어? 예, 언제냐? 귀여워졌네. 자, 요렇게까지 나타내주면 되겠죠. 자, 다음 이 친구도 우리 지금 몇 페이지니? 405페이지에 1-4번 하고 있어. 이 친구도 일단 나타내보자. R 곱하기는 그대로 써주시되 뒤쪽에 들어가는 친구들을 여기서 뭐 빼버리게 될 거고 그대로 오게 될 텐데 n-1의 팩토리얼은 그대로 빼주시면 어떻게 남니? 여기서 이걸 뺄 거야. n-r의 팩토리얼이야 라는 거 괜찮아? 하나 작은 것들끼리 뺐기 때문에 원래 거랑 차이가 전혀 없어지게 되겠죠. 그냥 빼주시면 돼. 자, 여기까지 나타내고 보니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봐주셔야 할 거고 결국 이 팩토리얼이라는 친구들은 쭉쭉쭉쭉 곱하기로 연결만 돼 있어요 라는 게 핵심이었지. 자, 봐봐. 분모 친구들 있지, 분모 친구들. 얘네 서로 약분이 되거든. 약분이 돼. 근데 누가 가장 작은 친구야? n-r, n-r-1, n-r 3개 중에 누가 가장 작니? 얘가 가장 작은 거죠. 한 칸만큼 더 작은 거잖아. 그래서 이 친구로 약분 들어가시면 된다고. 자, 무슨 소리냐면 이 친구 내가 몇 개만 더 써본다면 이렇게 되지. n-r, n-r, -1, n-r, -2 쭉쭉쭉쭉. 결국 이 뒤에 들어오는 친구가 얘랑 똑같다고. 요거 다들 이해됐는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약분시키자. 그냥 싹 다 곱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됐어? 자, 그러면 누가 남니? 여기는 n-r이 남아요. 여기도 n-r이 남아요 라는 것까지 잡아줄 수가 있을 거고. 다음 분자에 있는 친구들도 약분해볼까? 얘가 작니? 얘가 작죠? 약분하게 됐을 때 이번엔 누가 남겠어? n이 남게 되겠네 라는 것까지 만들어 주시면 요거 갖고 와서 오른쪽에다가 한 번만 정리해 볼게. 남는 친구들 분모에는 n-r이 있고요, 분자에는 n이 있어요. 오른쪽에 들어가는 친구는 이제는 1이 되어버렸고 여기에 남는 친구들은 n-r이 남고요. 원래는 없는데 위에 r만큼이 남아요 라는 것까지 정리가 되실 거 아니야. 만들고 보니 이제 바로 계산까지도 되는 거 아니야? 요거 n-r분의 뭔데? n-r이죠. 분자끼리 분자끼리 더해주시면 n이라고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성립하는구나 라는 거 증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중요한 거는 사실 근데 뭐 이 문제가 나와 있는 게 너네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 약분하는 걸 연습해봐 라는 의미지. 너네가 이 식을 외우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식이야. 몰라도 돼요. 자, 그래서 식으로 만들어주면서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조금 더 넘어가서 7-4번으로 가봅시다. (425페이지) 자, 지금 보면 1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을 때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라고 들어가고 있는데 어차피 같은 내용이 될 테니 우리 복습하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 친구 성립한다라는 거. 자, 봐봐. 요거 지금 봤을 때 얘가 특징적이지. 혹시 이름이 뭐였는지 다들 기억나죠? 순열 말고 조합이구나 라는 내용까지. 자, 우리 요 조합은 순열이랑 차이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 순열에서 조합으로 넘어오게 될 때 뭘 신경 써주셔야 되는지. 순열은 순서를 고려하는 거였어. AB랑 BA랑 다른 거라고. 하지만 조합에서는 어때? AB나 BA나 순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똑같은 걸로 칠 거라고. 그럼 원래는 두 개였던 게 하나의 경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순열의 경우가 많겠니? 조합의 경우가 많겠니? 순열이 당연히 더 많겠지.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순열이 훨씬 더 잘
이게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 보면 도현이 앉아있고 준서 앉아있잖아. 요거랑 준서 도현이 자리 바꾸는 거랑 순열에선 다른 케이스고 조합에선 똑같은 거라고. 여기선 두 개였던 게 하나로 줄기 때문에 얘 개수가 더 많겠지. 무언가를 나누면서 조합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나눠주는 거의 개수가 바로 나열되는 친구끼리 자리가 바뀌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얘 공식 자체가 어떻게 들어갔었냐. 우리 앞에서 n-r분의 n 빼기 2번 정리를 해놨잖아. 얘도 근데 공식 바로 외우고는 있어야 돼요. 너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해놔야 돼. 지금은 처음이니까 개념적으로 접근하실 때 n-r팩 뺀 거에다가 추가로 뭐까지 r팩까지 나눠주시면서 이 NCR을 해결을 해달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얼마만큼 곱한 거? r만큼 곱한 친구가 우변에도 정리해보자. n은 뭐 n일 거고요. 요거 한번 해볼까? n-1은 그대로 쓰기로 했지. 앞에 거. 다음 여기서 요거 빼면 얼마 나오니? 이게 나오죠. 다음 뒤에 있는 거 그대로 100, 뒤에 있는 거 그대로 100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뒤에 뭐가 붙어야 돼? 여기까지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제 결국 이 식이 둘이 똑같겠구나라는 것만 확인시켜주면 끝나. 그럼 마찬가지로 약분하면서 들어가셔야 될 거고 지금 약분 쉽게 보이는 게 얘랑 얘 아니니? 바로 확인되죠? 혹시 요거랑 요거랑 만나면 뭐 되는지 보여? n-1, n-1 쭉쭉쭉쭉 가는 거지. n팩 되겠구나라는 거야. 왜? 얘까지 붙으면 n, n-1, n-2 쭉쭉쭉 n팩이네, n팩이네 날려버리면 되겠네. 그럼 결국 남는 친구들이 지금 누구만 남아있어? r팩, r-1팩인데 작은 친구로 나눠주시라며. r-1팩으로 나누면 얘는 r r 약분하면 1 1은 1 전부 다 똑같네. 증명이 또 된 거라고. 오케이?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거 수식적으로 표현한 다음에 계산할 줄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 안에서도 중요한 건 팩토리얼 친구들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을 땐 작은 친구들로 약분을 해주면서 간단하게 바꿔주시는 과정인 거야. 자, 조금만 더 넘어가 보자. 13-3. 자, 중학생이 지금 4명이 있어. 고등학생이 지금 몇 명? 6명 있어. 이때 5명씩 2개의 조로 나눠주실 건데 각 조에 적어도 한 명의 중학생이 포함되도록 이라고 들어가고 있네. 얘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까라는 거 이전에 멘트 정리 하나만 하고 갈게. 일단 팀으로 나눈다 라는 거랑 중학생이 적어도 한 명.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해요. 얘들아, 우리 팀 나눈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같아. 마지막 타임에 했던 거. 뭐였는지 기억나? 팀을 나눈다라는 게 네이밍 자체는 분할이에요. 분할. A팀, B팀 나눈다 이게 아니야. 지금 보면은 2개의 조로 그냥 나눈데 A조, B조 이런 거 있니 없니? 없죠? 그냥 5명 있으면 끝이다라는 소리야. 요거 좀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이 분할이라는 친구에 대해서는 특징이 뭐였냐면 조합을 통해서 들어갔었고요. 앞에 있는 인원만큼씩 뽑고 하면서 쭉쭉쭉 들어가시는 과정이었어. 혹시 요거 머릿속에 좀 남아있어? 다들 요거는 아직 들어있나?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식으로 볼 거냐면요, 10명 중에 5명 나눈다라는 요 소리를 요거에 따라서, 자 봐봐, 10명 중에서 몇 명 뽑아 할 거야? 5명만큼 뽑을 거지. 조합으로 계산해달라고. 다음 몇 명 남아? 5명 남는데 5명 뽑아주고, 의미는 없지만 그냥 써주세요. 그런 다음에 뭐 확인하면 되냐면 얘네들 인원이 지금 똑같지? 똑같을 때는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거 의미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AB, CD랑 CD, AB랑 조 이름을 안 붙인다면 똑같잖아. 그냥 둘 팀이 짜져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 보고 우리가 자리 바뀌는 걸, 중복인 걸 없애줘야 돼요 라고 하면서 중복인 친구의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였어.
얘는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공식 마냥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한 번 나오고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만들어 주셨을 때는 그냥 5명 나열을 해본 거지. 근데 문제에서 조건이 달렸어. 뭐라고? 적어도 한 명이 중학생이 있어야 된대. 요거 좀 생각해 볼까요? 적어도라는 멘트를 만나면 우리 어떻게 들어갔었니? 전체에서 뺐던 거 기억나? 반대 케이스. 요거 기억나니? 기억나? 전체에서 빼는 거 반대 케이스. 자, 뭐가 반대 케이스야? 중학생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빼주는 게 반대 케이스가 될 거 아니야. 요거 이해됐어? 자, 우리 이런 흐름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전체로 들어가게 될 거고. 우리가 구할 건 중학생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는 조가 있는 케이스를 구해보고 싶어요 라는 소리 맞니? 요거 좀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5명이 이해됐어? 5명이 있는 상황 생각해봐. 요렇게 들어가고 있을 때 언제 중학생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는 조가 생길 수가 있겠어? 중학생 4명이 모조리 하나의 조에 들어가게 된다면 가능하겠지. 혹시 요 상황 좀 이해가 됐어? 자, 다시 중학생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는 조가 있으려면 중학생 1명, 3명 이런 식으로 나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둘 다 포함된 거잖아. 한쪽에 몰빵이 돼야 될 거라고. 그러면 여기 그냥 4명이 같다라고 생각해. 4명 같았어. 그럼 이미 4명 팀은 어느 정도 정해진 상황이고 고등학생 6명을 몇 명으로 분할하면 되겠어? 1명, 5명으로 분할해서 주면 끝나겠지. 이거 이해됐니? 6명 중에서 1명 뽑아주는 거야. 그러면. 남은 5명 중에서 5명 뽑아주는 거야. 이렇게. 혹시 요 과정 좀 이해가 됐어? 됐나? 됐어?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이때는 뭐 나눠줘야 돼? 안 나눠줘도 상관이 없어. 상관없죠. 왜? 뽑는 인원수가 다르잖아. 1명 조랑 5명 조랑 뽑아놓고 보니 확실히 얘네는 구분이 되잖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나눠줄 필요가 따로 없어요 라는 소리고. 계산 한 번만 들어가 보자. 자, 이 친구 계산. 얘는 1이고요 얘는 10팩을 누구누구로 나눠? 5팩 5팩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 오케이? 자, 근데 우리 작은 걸로 나눠주기로 했었지. 자, 약분해주면 10 9 8 7 6 5 4 3 1은 어차피 약분이 됐을 거니까. 다음 5팩은 5 4 3 2 1까지 들어가게 될 거고, 여기 2팩도 같이 좀 써놓자. 뭐 나중에 헷갈릴 수도 있으니. 자, 그럼 계산 한번 들어가 볼까? 여기 5는 얘랑 약분되네. 2. 여기도 2가 있네. 약분. 딴딴 약분해주면 8 날라가게 될 거고, 딴딴 약분해주면 2 남게 될 거고. 계산해주시면 97에 63 2까지 곱해주시면 126이야 라는 숫자를 구할 수가 있겠지. 다음 이 친구도 계산 한번 들어가 볼게. 뭐 5C5는 5명 중에 5명 뽑는 거니까 무조건 1이죠. 6C1은 얼마니? 6팩.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면 5팩. 뒤에 거 그대로 1팩인데 뭐 굳이 안 써도 되겠죠. 1팩은 약분하면 6만 남네. 여기서 6만큼 빼주시면 끝난다라는 소리. 이해됐어? 여기 좀 어렵나? 따라왔어? 이해됐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11번 440번 문제 11번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 3개, 2개의 평행한 직선이 서로 만날 때 이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면형이 아닌 사다리꼴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그림부터 그리면서 한번 만들고 생각을 해볼게. 4개지? 야, 이거 그리기 힘든데? 잠깐만. 이렇게 가자. 하나,
4개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다음 가로로 3개 3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다음 2개 주황색 이렇게 하면 얼추 평행한가? 뭐 요런 그림이 좀 많이 이상해졌네. 근데 뭐 여러분 이거 잘 볼 수 있잖아. 똑같잖아. 좀 뭐 가운데 좀 풀어서 생각해줘요. 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할 때 지금 중요한 게 멘트 자체가 어떻게 나와 있어? 뭐가 아닌 사다리꼴이래?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다리꼴이래. 그럼 특징 한 번만 생각해볼까? 얘들아 사다리꼴의 특징부터 얘기해줘요. 뭐야? 몇 개의 변이 서로 평행? 한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상황인 거지. 그럼 멘트 자체가 이거야. 한 쌍은 평행하되 두 쌍 평행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라는 소리 맞아? 이렇게 해석하고 나면 이 평행한 선들이 무슨 의미를 갖게 될지라는 걸 좀 찾아나갈 수 있을 거야. 자 봐봐. 한 쌍 평행하게 잡아줘야 될 거야. 근데 얘는 누가 평행할 수 있겠어? 1번 하얀색이 한 쌍 평행한 게 가능하겠지. 2번 주황색이 한 쌍 평행. 세 번째 파란색이 한 쌍 평행.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가능할 거라고. 여기까지 되는가? 자, 두 쌍 평행하지 않을 때는 이 각각에 대해서 생각해봐. 만약에 내가 하얀색에서 한 쌍 평행을 이렇게 잡았어. 얘랑 얘랑 잡았지. 얘는 거의 뭐 세로처럼 쓰이는 친구지. 우리 기본적으로 사각형을 만들 때는 가로에 해당하는 친구 2개, 세로에 해당하는 친구 2개씩 잡아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지금 거의 세로처럼 보이는 친구를 2개 이미 잡아버렸어. 가로로 작용하는 친구를 2개 더 잡아주셔야 될 텐데 얘 골라버리면 되니 안 되니? 왜 안 된다고? 얘도 평행, 얘도 평행이면 뭐가 되어버려? 평행사변형이 되어버릴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 잠깐만, 이해 안 됐지? 됐고 됐어. 갑자기 눈빛이 좀 불안해졌는데? 이거 솔직히 이해 안 됐다. 나한테 뭔가 시그널을 보내줘. 된 거 맞아요? 자 믿고 간다. 자, 그 친구까지 봤을 때 얘 골라버리면 안 된다고. 그럼 우리의 선택지는 얘 하나 골라버리는 순간 주황색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들어갈 거야. 이거 좀 이해가 됐어? 그럼 선택지 자체가 하얀색 고르면 주에서 1, 파에서 1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주황색 고르면 파에서 1, 파에서 1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자. 첫 번째, 하얀색 중에서 한 쌍을 고를 거고요. 파란색에서 하나, 주황색에서 하나 골라준다라는 거는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어떻게 되시나? 하얀색이 지금 총 몇 개야? 4개지. 이 중에서 평행한 친구 2개가 필요한 거잖아. 한 쌍이면 4개 중에서 2개를 고를래. 다음 파란색 중에서는 몇 개 고를 수 있어? 하나. 다음 주황색 중에서 몇 개? 하나.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야. 됐는가? 자 다음 두 번째, 주황색이었죠. 쏘리. 주황색 중에서 한 쌍 고르게 될 거고, 다음 파란색 중에서 하나, 하얀색 중에서 하나 들어가는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 주황색에서 한 쌍 2개 중에 몇 개? 둘 다 골라야 되겠네. 한 쌍 고르게 됐으니까. 다음 파란색 3개 중에서 하나, 하얀색 4개 중에서 하나 골라주시면 될 거고, 마지막 파란색 중에서 한 쌍을 골라주시는 순간에 이때는 주황색에서 하나, 하얀색에서 하나 골라주시면 될 테니 파란색 3개 중에서 한 쌍, 3개 중에 2개 골라주시면 되고, 주황색은 2개 중에 하나, 하얀색은 4개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될 거라고. 이해됐어? 자 뒤에는 뭐 계산이죠. 계산 뭐 바로 좀 해드리면 뭐 나중에 좀 더 빠른 방법이나 아니면은 적응이 되시면 보이실 텐데 이렇게 나와요. 얘는 계산이니까 내가 빠르게 좀 해놓고 넘어갈게.
그러면 36 12 또 24 36 36 해서 72개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요까지 좀 이해가 됐어? 됐니? 자, 일단 요거 정리 좀 마저 해주시고, 지난 시간에 건너뛰었던 문제들 있잖아. 얘가 안 중요해서 건너뛴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내가 안 짚어주면 안 되는 내용이라서 좀 건너뛰었어요. 근데 요게 뭐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11-4, 12-4, 13-4 13-4는 같이 좀 다 같이 좀 보고 11-4랑 12-4는 자기가 이제 요거 하는 거보다 그냥 앞부분 숙제 밀린 거나 복습하는 게 낫겠다 싶으면은 요거는 안 듣고 숙제하고 있어도 돼요. 어려워. 자, 13-4 먼저 좀 보자. 얘는 다 같이 봅시다. 얘는 어려운 내용 아니야. 자, 핵심 내용은 이거야. 토너먼트 뭔지 알지? 토너먼트 알죠? 뭐 이렇게 딱 뭐 이기는 친구들 막 올라가고 하는 거. 자, 토너먼트라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너네가 해야 될 게 무조건 분할이구나라고 좀 정리를 해놔줘요. 분할. 솔직히 이거 이해 못하더라도 그냥 외우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어. 토너먼트는 분할이다라는 내용 13-4번 위에다가 좀 써줘요. 근데 그 옆에다가 이것도 같이 써줘. 위에서 아래로 분할이야 라는 내용으로. 자, 그림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제일 처음에서 보면은 몇 팀 몇 팀으로 지금 갈라지고 있니? 제일 처음 기준으로는 4팀과 2팀으로 갈라지고 있지. 여기까지 오케이야? 자, 이거를 우리 어떤 식으로 볼 거냐면 6개 중에 4개 골라서 줘야지. 팀 중에 2개 골라서 오른쪽에 줘야지 라는 식으로 해석해주면 돼. 여기까지 됐어? 됐니? 자, 다음 요 칸이 그 다음 칸이네. 한번 볼까? 요 칸에서 보면은 얼마랑 얼마를 구분해주면 되겠어? 4팀 중에서 2팀 구분 들어가는 거지. 맞는가?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거 2팀을 구분했네. 얘네들 숫자가 똑같네. 숫자가 똑같을 때 분할해서 뭐까지 해주기로 했어? 개수만큼 나눠주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나? 요걸로 똑같이 들어가셔야 된다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한 칸 더 내려가시면 이제 보이는 게 얘네들이 보이기는 할 건데 얘는 파란색으로 쓸게. 안 중요한 애들이야. 파란색 친구들은. 파란색은 내가 한 번만 보여줄게요. 여기서 어떻게 나와? 2C1 곱하기 1C1. 근데 2팩으로 나눠주시면 계산하면 얘가 2, 1이라서 어차피 1 나오거든. 요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돼. 자, 그러면 계산은 얘만 계산해 주시면 여러분들 답이 나와요. 실제로 얘 곱해주면 끝나. 결론은 이거야. 근데 너네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면은 좀 찝찝함이 남을 거예요. 이거 설명했어도 어차피 뭐 나중에 까먹긴 할 텐데 한번 그래도 설명해 줄게요. 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가. 자, 봐봐. 너네 지금 나까지 포함하면 6명이잖아. 우리가 뭐 대회를 해. 가위바위보 대회를 해요. 그때 내가 이제 도현이를 여기에 들어가자 라고 한 거랑 여기에 들어가자 라고 한 거랑 반발심이 생겨? 안 생기죠. 여기 들어가나 여기 들어가나 차이가 있니?
없죠. 들어가는 순서 자체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순서가 안 중요하니까 기본적으로 뭐겠어? 조합에 해당하게 되겠구나라는 것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 됐어? 자 하나만 더. 여기 들어갈래 여기 들어갈래 요거 4개 중에 뭐 들어갈래 라고 하면은 도현이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얘네들 사이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 같은 레벨에 있는 거 안에서는 어디에 들어가도 의미가 없겠구나 라는 의미로, 즉 요 4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상관이 없네라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뭐는 상관이 있어? 내가 준서한테 여기 들어갈래 여기 들어갈래 라고 물어보면 준서 뭐라 해야 돼? 여기가 좋겠지. 한 번만 이기면 결승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분명히 4팀과 2팀 사이에 차이는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 2팀 안에서도 지금 왼쪽 오른쪽은 차이가 전혀 없는 상황인 거지. 순서가 중요하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디에 포함이 되냐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분할이랑 완벽하게 연결되시는 내용이라고. 이해가 좀 됐어?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어디에 들어갈래? 라는 거를 6C4, 2C라는 요 4팀 2팀 분할로 먼저 생각해 주시는 거고, 다음 여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순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또한 2팀 2팀 분할이야.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들어가나 차이가 없었잖아. 그런 것 때문에 200으로 나눠주시라고. 자 무슨 소리냐면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이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기 도현이, 준서, 가람이, 예겸이 요 순서로 넣어놔, 아니면 가람이, 예겸이, 도현이, 준서 순서로 넣어놔, 차이가 없잖아. 이거 이해됐어? 어차피 도현이, 준서 가위바위보에서 올라가야 돼. 가람이, 예겸이 가위바위보에서 올라가야 돼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서 바뀌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뭐처럼? 분할처럼 봐주시면 된다. 이해가 좀 됐어? 그럼 얘는 왜 신경 쓰냐? 자 봐봐. 도현이, 준서 입장에서 너네들끼리 붙는 건 상관이 없지. 근데 요거는 다른 상황 아니야? 경기를 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 어때? 도현이랑 가람이랑 가위바위보 하는 거랑 도현이랑 준서랑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랑 다르잖아. 요런 거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구분이 될 때마다 어쨌든 분할로 생각은 해줘야 되겠다라는 소리야. 과정은 이런데 결론은 뭐라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분할만 해주시면 아무리 복잡한 친구라도 싹 다 해결이 가능하시다라는 얘기까지야. 이해가 좀 됐어?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해 주시면 끝나는 거고요. 11-4번으로 좀 가보자. 요거는 그림을 잘 그려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원을 한번 잘 그려볼게. 자, 요거 지금 보시면 원 위에 8개 간격으로 점이 지금 그어져 있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개의 간격이 있는 건데 3개의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 중에서 직각삼각형이 아닌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들어가고 있어. 요거 정리하는 김에 좀 더 심화적인 내용까지 한 번만 언급하고 넘어갈게. 분명히 대부분은 까먹으실 텐데 나중에 여러분들 기말고사 대비하시면서 요런 내용 본 거 같은데 라는 거 정도는 좀 남아있었으면 좋겠어. 다현아 봐봐요. 자 다현아 지금 삼각형 만들 거래. 삼각형은 점이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하지. 3개만 골라주면 되겠지. 그래서 전체 삼각형은 8개 중에서 3개만 골라줄래요? 라는 식으로 써먹으면 돼. 아 요거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아직 좀 순율 조합 더 앞부분 내용이 필요하다 하는 친구들은 요거 듣지 말고 그냥 앞에 거 복습해요. 이게 나아. 자 다음 요거 중에서 우리 특정한 삼각형으로 얘기가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어.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사실 직각이야.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은 90도가 필요하게 될 거고 원이랑 90도랑은 연관성이 되게 커요. 요거야. 원에서 90도라는 건 얘랑 같은 말이라고.
우리 요 노란색 선을 원에서 뭐라고 불러? 지름이라고 부르지. 왜 지름을 잡았냐? 원주각이 언제 90도가 나온다라고 했는지 기억나? 얘들아, 이 지름은 중심각이 180도죠. 여기서 다른 점 하나 이렇게 잡아주잖아. 무슨 삼각형이 나와? 직각삼각형 나오겠구나라는 거 괜춘? 이거 이해됐어? 그러면 두 개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여 6개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줘도 상관이 없겠네라는 거 괜찮니? 요거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양 끝에 있는 친구를 잡고 아무거나 두 개를 잡아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는 거야. 얘는 양 끝 두 개 하고 아무거나 하나 요 내용까지 같이 좀 정리를 해놔줘요. 원으로 튀어나오게 될 때 직각삼각형은 양 끝 두 개 잡고 아무거나 하나 잡고. 됐어? 요거 좀 더 생각해 볼래? 양 끝 두 개 잡는 거를 우리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점이 지금 몇 개야? 8개지. 그럼 마주보고 있는 양 끝의 점은 몇 세트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4세트 맞니? 4세트 중에서 그냥 하나 선택해주면 되는 거 아니니? 이거 이해됐어? 다음 아무거나 한 개는 정말 막말로 6개 중에서 아무거나 한 개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야. 양 끝에 두 개를 선택하는 순간에 두 개의 점은 우리가 이미 사용을 해버리게 된 거고, 그러면 8개 중에서 6개만 남게 돼. 요거는 값에 따라 바뀔 거야. 요 노란색 내용이 좀 더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 직각삼각형 말고 또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 둔각삼각형이 있어요. 둔각. 얘들아 봐봐. 둔각삼각형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시려면 우리 요렇게 잡아주시는 순간 무조건 뭐가 돼버렸어? 직각이 돼버렸지. 그러면 이쪽으로 살짝만 당겨볼래? 당겨서 두 개를 잡았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어디를 잡아야 둔각삼각형이 나올까? 1번 얘 아니면 얘, 2번 얘네들. 뭐겠어? 1번 내용이죠. 얘 아니면 얘지. 안쪽에 있는 친구를 잡아주는 행위 자체가 우리 얘보다 지금 중심각이 더 키워졌어. 중심각이 더 커졌잖아. 그걸 위해서 안쪽으로 잡아준 거니까 거기에 해당해서 안쪽의 점들을 잡아주시면 얘랑 얘 잡아주면 되겠다. 이해됐어? 이거 이해됐니? 자, 안쪽으로 잡으면서 세줄 거야. 잡으면서 세준다라는 멘트가 뭔지는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서 설명할게요. 안쪽 소리 지름 안쪽 잡으면서 세주기. 자, 지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여기 안쪽으로 이제 잡았지. 중요한 거 얘 잡아도 돼, 얘 잡아도 되지. 뭘 잡아도 둔각이잖아. 그럼 몇 개 나와? 2개 나오게 되지. 근데 얘만 가능하냐? 안쪽으로 잡으면서라는 게 하나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해. 난 잡을 수 있잖아. 2 더하기 1이야 라는 소리. 요까지 일단 좀 이해가 됐어? 다들 되셨나? 여기 잡았을 때는 요거랑 요거요, 여기 잡으면 요거요 라는 식으로 봐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반대쪽에 대해서도 똑같이 튀어나올 수가 있겠죠. 반대쪽도 안쪽 잡아주면 2, 안쪽 잡아주면 1 이라는 식으로 들어가게 됐으니 2까지 곱해줘야 되겠네 라는 식으로 잡아주실 수가 있다고. 여기까지 일단 좀 이해가 됐는가? 다 됐어?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점을 일단 고정적으로 잡고 들어간 거지. 근데 얘 점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 아니잖아. 이 점을 한 칸씩 이동시키면서도 잡아주실 수가 있겠지. 이 상황 좀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이 점이 이동되게 됐을 때 튀어나올 수 있는 케이스들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 친구에 대해서요. 이 친구 이쪽으로 이동 한번 시켜볼게. 이쪽으로 이동시킬게. 이 친구에 대해서요. 우리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잡아보시면 요렇게 잡는 게 가능할 거고 딴 잡아주거나
딴딴 잡아주거나 이런 식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겠네라는 것까지 괜춘. 여기까지 일단 다들 이해가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도 두 개, 여기에서는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테니 2 더하기 1이 반복적으로 들어가기는 할 거야. 그러면 점이 지금 몇 개인데? 8개니까 제일 첫 번째 걸 잡아줄 수 있는 8개라는 케이스까지 곱해주셔야 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 얘들아, 만약에 내가 점을 여기다가 잡았어. 여기다가 잡았어. 그러면 지름은 얘지. 지름은 얘잖아. 근데 안쪽에 잡는 것 중에 생각해보면 요런 친구 우리 이미 셌던 거 아니야? 처음 거에서 세봤었지. 얘 입장에서도 셌지. 다음 얘네들도 이미 셌던 게 튀어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소리야. 물론 뭐 얘는 안 셌던 거죠. 아, 얘도 셌네. 이런 친구들이 이미 센 친구들이 중복으로 나온다라는 내용이 추가가 된다고. 그럼 이렇게 중복으로 나오는 친구들은 당연히 뭘 해줘야 되겠어? 2로 나눠서 해결까지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까지. 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달라고. 그럼 남는 건 뭐야? 예각삼각형 들어가게 될 텐데. 예각은 그냥 이렇게만 기억해줘. 전체 삼각형에서 뭐 빼달라? 직각 빼고요, 중각 빼고요. 남는 건 무슨 예각삼각형밖에 없어요 라는 식으로 카운팅 해주시면 끝나. 요 과정 좀 이해가 됐니? 중요한 건 지름 기준으로 안쪽 잡을지 바깥쪽 잡을지 라는 것들부터 생각을 해주시고요. 중복이라는 친구는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이 문제 자체는 이렇게까지 어렵지가 않아. 지금 얼마에서 얼마 빼면 되는 거야? 전체 삼각형이 83인데 이 친구만큼만 빼주시면 되겠네 라는 걸로 정리해 주시면 바로 답까지도 구해줄 수가 있겠죠. 이해됐어? 전체 빼기 직각, 직각삼각형이 아닌 친구들. 자, 좀 더 넘어가서 12-4번으로 가볼게. 얘는요, 앞에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12-4. 딴. 점이 지금 10개지. 어휴, 10개 어떻게 되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고, 요때 뭐 지금 뭐 직사각형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네. 얘들아, 직사각형 특징 중에 90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지. 이미 뭐가 떠올라? 1에서 90도라고 얘기한다면 지름이라는 친구를 써먹어야 되겠구나라는 감이 좀 오지 않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당연히 지름을 잡으면서 시작할 거야. 자, 빨간색으로 지름 한번 잡아볼게. 됐어? 됐니?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의 오는 것들은 어떻게 잡았을 때 90도가 성립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얘들아, 근데 지름 하나만 잡는다고 무조건 직사각형이 되니? 90도는 성립하지만 얘네들 90도가 깨질 수가 있겠지. 그럼 얘네들도 90도를 맞춰주시려면 나머지 잡히는 세트들도 뭘로 잡아야 되겠어? 지름을 만들 수 있도록 양 끝에 있는 세트들로 잡아줘야 될 거라고. 요거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양 끝에 있는 세트로 잡아주시려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잘못 잡았네. 소리. 요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을 연결하게 됐을 때요, 얘랑 얘는 주황색 지름 때문에 90도, 얘랑 얘는 빨간색 지름 때문에 90도. 아하, 지름 세트를 2개 잡아주면 되겠구나라는 소리로 바뀌어버린 문제죠. 훨씬 더 간단해져. 그러면 지금 지름 세트가 몇 개야? 10개의 점이 있으니까 5개지. 5개 중에서 뭐만 골라달라? 2개의 세트만 골라달라라는 식으로 바뀌게 된다고. 여기까지 됐어? 예,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정리해놓고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뒤쪽에 행렬 부분. 행렬은 사실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좀 떨어지거든. 계산 어떻게 한다 위주로만 갈 거여서 뭐 따라하면서 해줘요. 행렬부터는. 돈이랑 준수 숙제 안 됐지? 정리하고 하고 갑시다. 자, 일단 우리 좀 더 넘어가서 뭐부터 보여줘야 너네가 좀 감을 잡으려나? 447페이지 가볼래? 이상한 거 하나 나오고 있죠. 447페이지 행렬. 다시 배우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간단하게 히스토리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행렬이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배운다라는 멘트까지 좀 추가를 해놓은 이유가 있는데 얘가 중간에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그러니까 막 뒤쪽으로 넘어갔다 앞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 개념이 아니라 아예 없어졌었어요. 안 배우는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작년 너네 한혜 선배 작년부터 갑자기 여기 교육과정상에 추가가 되게 된 내용이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추가가 된 것도 또 아니야. 옛날에는 나는 옛날에 배웠어요. 나 때는 이제 배웠는데 그때는 진짜 어려운 내용까지 같이 배웠거든. 막 역행렬이다 이러면서 별별 내용들에 대해서 다 배웠어. 근데 이런 거 다 빠졌거든.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거는 그냥 행렬의 기본적인 연산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왜 그렇게 되냐? 어차피 이게 행렬이라는 게 공통수학 1에서 혹은 너네가 수원 수트를 하면서 크게 볼 내용이 없어요. 뭐 유리함수에 어떻게 연관이 된다라고 연관을 시킬 수 있는데 사실 그거 크게 신경 안 써. 그냥 진짜 잘 몰라도 돼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런가? 만약에 자기가 시험 기간에 수학을 포기하면 좀 대학이 그래지긴 하겠지만 상황이 이제 여의치 않아 가지고 하나의 단원을 포기해야 한다 라고 하면 행렬을 포기하는 순간에는 뒤쪽에 크게 영향이 없을 정도로 다른 거랑 연관성이 많이 떨어지거든. 근데 난이도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연산 위주로 들어가기는 할 거야. 할 줄을 알고 넘어갑시다. 자, 일단 이 행렬이라는 게 뭔지 정도만 좀 더 설명을 해보면 행과 열을 합쳐서 행렬이라고 불러. 뭐 두음 법칙 그런 거 있지 않나? 그래서 행렬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행렬이라는 친구에서 행과 열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데 열 의미 알아? 열? 몇 행 몇 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네 구분할 줄 아나? 뭐 알아요?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써놨어. 이렇게 괄호를 길게 늘어뜨려서 우리가 행렬을 표현하거든. 얘는 이렇게 첫째 줄, 둘째 줄처럼 보이는 게 행이에요. 행. 1행, 2행. 오케이? 가로로 하나, 둘 이렇게 칸처럼 보이는 게 열이에요. 열. 1열, 2열. 오케이? 그럼 질문. 이 3이라는 친구는 몇 행 몇 열에 있는 친구니? 첫째 줄, 둘째 줄이니까 2행. 첫째 칸, 둘째 칸 중에 첫째 칸이니까 1열. 읽는 법 좀 알겠어? 그래서 얘를 2행, 1열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고. 이까지는 오케이야 다들? 자, 그럼 내용 추가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행과 열로 숫자들을 묶어가지고 포함을 해주시는 거고요. 얘 영어로는 매트릭스라고 부르거든. 이렇게 의미 자체가 그냥 여러 개를 한 번에 같이 표현한다라는 의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당장에는 왜 쟤네들을 묶어서 표현하나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게 맞아. 모르는 게 맞아요.
다만 나중에 얘와 관련된 얘기들이 점점 나오게 될 텐데, 근데 그때는 또 행렬 다 까먹어가지고 필요도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때는 그냥 뭐 기하라는 과목에서도 등장하고 이러는데 몰라도 돼요. 이 행렬을 그냥 묶어서 표현하는 거구나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도 돼. 자, 그러면 항상 새로운 거를 배우기 시작할 때 중요한 건 용어가 될 텐데, 여기에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나 보자. 이런 거 각각을 우리가 행렬의 각 이렇게 불러요. 이거 밑에다가 먼저 좀 써놓을까? 지금 요 내용은 우리 어디 할까? 445페이지에 밑줄 치면서 좀 보자. 자, 얘네들 각각을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 A에 11, A에 12, A에 21, A에 22. 혹시 유추가 좀 돼? 옆에 있는 숫자의 의미가 뭔지. 행열이야. 일행일열, 일행이열, 이행일열, 이행이열. 잘 보이나?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그러면 옆에 있는 것들로 행과 열, 위치를 표현하는 거고요. 이런 것 전체들을 우리가 행열의 성분이라고 불러요. 성분.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체크만 하고 좀 넘어가 본다면 445페이지 보시면 행렬은 여러 개의 수 또는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고 괄호로 묶어 나타낸 것이라는 건데요. 뭐 너네가 이걸 쓸 일은 없으니까 패스하시고, 행렬은 각각을 구성하고 있는 수 또는 문자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지금 얘랑 관련해서 446페이지까지로 좀 넘어가 보자. 446페이지 2번 행렬의 성분과 관련해서 IN과 J열이 만나는 위치에 있는 성분 행렬을 A의 I, J 성분, I, J까지는 좀 기억을 해놓자. 행렬은 행렬순이라고 했지.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에 대해서 얘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행 1열에 있는 성분이니까 3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읽는 법 좀 알겠어?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쓴다? A, 2, 1이라는 식으로 쓴다라는 내용까지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오케이? 요 표 자체를 지금 이쪽에다 좀 써놓자. 446페이지 여기 공간이 없네. 445페이지 위쪽에다가 요 표 하나만 써놓고 넘어가자. 이제 안 춥지? 이거 불만 끌게. 자, 여기까지 써주셨으면 이제 뒤에 거부터는 그냥 쭉쭉쭉 보기만. 그 전에 하나만 더. 얘는 지금 총 행이 몇 개야? 2행이지. 총 열이 몇 개야? 2열이지. 그래서 얘를 2 곱하기 2 행열이라고 불러. 자, 몇 개만 더 보자. 얘는 뭘까? 1, 2, 3, 4, 5, 6.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일까? 3 곱하기 2겠니? 2 곱하기 3이겠니? 몇 곱하기 뭐? 2 곱하기 3인 거야. 이유는 행이 몇 개니? 2개. 열이 몇 개야? 3개. 무조건 행렬 순서라고. 그럼 얘는 얘는 몇 곱하기 몇? 3 곱하기 2가 돼요 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된다고. 요까지는 다들 쉽지? 괜찮지? 자, 요런 것도 행렬이야. 몇 곱하기 몇? 2 곱하기 1. 굳이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었지만 있구나 라는 것까지는 좀 알고 넘어갑시다. 요것도 행렬이야. 몇 곱하기 몇? 1 곱하기 3. 오케이? 이런 식으로 괄호를 묶어서 나타내시면 싹 다 행렬이구나 라는 거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자, 우리 448번으로 넘어가서 그냥 연산으로 쭉 가봅시다. 448번. 448페이지. 대표이제 1번부터 쭉 보자. 얘 해석하는 법부터. 여기에 I는 1, 2, 3. J는 1,
라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행렬 A를 구하시오 라고 나타내고 있어. 얘들아 요거 해석하는 법 I에 1, 2, 3, J 1, 2 넣어보세요 라는 의미야. 그럼 하나씩 넣어볼까? 그 전에 얘들아 요 앞에 오는 I는 행이라 했니 열이라 했니? 행이라 했죠. 뒤에 오는 J는 열이라고 했죠. 그럼 얘는 몇 곱하기 몇 행열일까? 행은 3개, 열은 2개니까 이거 맞아요? 그러면 행이 3개니까 기본적으로 더 길쭉한 모양의 튀어나오겠구나라는 것까지도 이렇게 6칸이 있겠구나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겠지. 혹시 이거 지금 이해됐어? 3 곱하기 행이 3개, 열이 2개. 자 여기까지 들어가 주시면 우리 바로 하나씩 계산하자. 얘는요 1행 1열이지. I랑 J에 얼마 넣어주면 돼? 1, 1 넣어주면 되지. 여기 1 넣고 1 넣으면 얼마 나오니? 2. 구하는 법 알겠어? 다음 얘는요 1행 몇 열이야? 2열이지. 1 넣고 2, 1 넣고 2 넣으면 얼마 나와? 1. 이렇게 하나하나 구해주시면 된다. 자 다음 친구는 2행 1열이네. 2 넣고 1 넣으면 5. 2 넣고 2 넣으면 4. 다음은 3행 1열이네. 3 넣고 1 넣으면 8. 3 넣고 2 넣으면 7. 여기까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자 됐는가? 자 요 상태까지 우리가 만들어줬네. 행렬 A를 다 구했네 라는 식으로 답에다가 요거 써주시면 된다고. A는 요거야 라고 해주시면 이제 끝나는 거야. 요거 좀 이해가 됐어? 자 2번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 2번 요거 좀 지울게요. 2번은 지금 보시면 설명 자체가 A, I, J. 이 친구는 I 플러스 1, J 마이너스 1. 요거 해석하는 방법 같이 좀 보자. 너네가 이런 식을 많이 볼 일은 없었을 거야. 자, I하고 J는 지금 1, 2, 3이 들어갈 수 있다고 관로해서 줘놨네. 요거 해석하는 법. 얘들아 이거 I가 J보다 클 때 얘기하는 거지. 얘는 봤을 때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I하고 J하고 둘 다 1, 2, 3까지 들어갈 수 있네? 3 곱하기 3인 거 맞아? 3 곱하면 3이면 얘들아 식 자체가 9개의 칸이 있는 상태로 들어가고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맞아? 9개의 칸이 있는 거요. 첫 번째 친구는 1, 1이야. 얘야 해석하면 되거든. 1, 1은 얘니 1, 1은 아니지. 같은 건 되지. 밑에 거를 따라서 들어가겠다라는 소리야. 이해가 좀 됐어? 1, 1 넣으면 같으니까 J에 1 넣은 게 0 나오게 된다라는 소리라고요. 다음 2, 1 한번 볼게. A, 2, 1, 2, 1 볼 거예요. 자, 2, 1은 I가 J보다 크니? 크지? I가 2, J가 1인 거 생각해보. 요거 생각해보라고. I가 더 크지? 위에 거 따라가면 되겠지? I에 2 들어가면 3 나오겠다라는 거 괜춘? 이해됐어요? 자 다음 여기는 A 1, 2잖아. 1, 2 1행 2열이잖아. 이때는 I가 J보다 안 크네. 요거 따라가야 되겠네. J가 2니까 여기는 1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된다. 이해됐어? 이렇게 들어가시는 과정인 거고요. 근데 사실 I하고 J하고 언제 같아? 여기서 같겠지. 여기는 열이 더 커. 여기는 행이 더 커. J가 커요. I가 커요 라는 식으로 구분하고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이야. 그럼 뭐가 편하냐면 이 친구 값들을 어차피 뭐 얘네 따라가면서 갈 테니까 쉽게 계산이 가능한 거야. J가 더 큰 경우 얘네 구해보자. 자 3열이니까 3 나오면 2 3열이니까 3 나오면 2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다음 요때는요 행만 신경 쓰면 되네. 3행이니까 3 나오면 4 3행이니까 3 나오면 4 이렇게. 그럼 겹치는 친구들은 결국 얘로 다시 계산하게 될 테니 2열이네 넣으면 1 3열이네 넣으면 2라는 것까지 잡을 수가 있겠지. 여러분 끝나. 결국 따라만 가시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자 뒤로 좀 더 넘어가 봅시다. 요게 끝인 내용이야 그냥. 자 대표 예제 2번 보자. 2번. 오히려 1번보다 쉬운 게 얘는 내가 설명을 안 해도 너네 풀걸? A라는 친구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
A 빼기 C. 다음 6 3A. B는 2 2B. C 풀 D B 풀 E.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 건데 A랑 B랑 지금 뭐 하대? 행렬 A랑 행렬 B랑 똑같대. 그럼 얘들아 우리 상식적으로 봐봐. 칠판 봐봐. 얘랑 얘랑 같으면 되겠다. 상식상으로 말이 돼? 이상하지? 얘랑 얘랑 비교할 거 아니야. 얘랑 얘랑 비교. 얘랑 얘랑 식들만 잡아주시면 된다. 얘랑 얘랑 같지? A 풀 B가 얼마? 2. 얘는 CD 관련이니까 A, B 관련은 여기 3A랑 누구랑 같아? B 플러스 2랑 같아. 그럼 이거 넘겨주면 B는 2-A니까 대입해주시면 3A 이꼴 4-A 넘기면 4A는 4니까 A가 얼마? 1이다라는 걸 잡을 수가 있겠지. A가 1이면 B도 1일 거고요. 다음 CD랑 관련된 것도 보자. 딴딴 같아요. C는 2D. 딴딴 같아요. C 플러스 D는 6. 대입하면 3D가 6이니까 D는 2, C는 얼마? 4다. 이렇게 그냥 쉽게 잡을 수가 있다. 이러면 끝인 거야. 이해됐어? 자, 밑에 나오는 내용도 사실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좀 넘어가 볼 거고요. 452페이지로 좀 넘어가 보자. 얘도 사실 별 내용이 없거든. 우리가 사실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배울 때마다 해주셔야 되는 게 어떠한 성질들이 성립하니라는 것들인데요. 얘는 기본적으로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는 너네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구나라는 장점이 들어간다고. 자, 무슨 소린지 같이 좀 보자. 우리 같이 볼 것도 없다. 그냥 얘들아 이거 만약에 내가 행렬이 뭐 이렇게 있어. 불러줄래? 뭐부터 하겠어 당연히. 더 하겠지. 끝이잖아. 너네가 신경 써야 될 내용 자체가 없다라는 거야. 빼볼까? 1에서 2 뺄 거지. 얼마 나와? 마이 2 0. 오케이? 끝이야.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너네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오케이? 그럼 덧셈 뺄셈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이 없나요? 하나만 신경 쓰고 넘어가자. 454페이지에 영행렬이라고 있는데 솔직히 몰라도 되긴 하거든. 근데 이제 새로운 수학에 대해서 배우는 거다 보니까 한 번만 언급하고 들어갈게요. 너네 덧셈이라는 친구를 공부할 때 수학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0이 있어요. 0. 왜 덧셈이라고 얘기했냐? 원래 뺄셈하면서 0이라는 친구가 처음 등장하거든. 근데 덧셈이랑 뺄셈이랑은 그냥 방향성 차이만 있는 오른쪽 친구를 더할래요? 왼쪽 친구를 더할래요? 라는 식으로 배웠었기 때문에 다 덧셈으로 그냥 치부하시면 돼요. 다음 곱셈에서는 뭘 배우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줄 알아? 1이에요 1. 곱셈에서 너네 1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해. 아 요거 막 근데 요거는 필기 안 해도 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 그 수학적인 얘기긴 한데 입시 수학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어서 그래. 자 근데 이게 얘는 그냥 수였지. 우리 지금 뭐 배워? 행렬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 얘 곱셈에서 1이라는 존재가 왜 중요하냐면 뭔가를 곱해 나갈 때 시작점 자체에 1이 있겠구나라는 개념이 없으면 0으로 시작하게 되면 뭘 곱하든지 0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당연히 1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가정하고 들어간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역수의 개념 기억나? 역수 두 개를 곱해서 미안해요. 역수는 뺄게. 역행렬 빠졌으니까 얘는 필요 없고, 자 무언가를 곱했을 때 그 무언가가 나오게 되는 친구
이게 사실 1이었잖아. 곱하기해서 1은 원래 친구를 그대로 나오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 정도로만 좀 알아놔줘. 오케이? 요게 행렬에서는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 거냐? 바로 영행렬이야. 영행렬은 종류가 다양해요. 1 곱하기 1은 얘고요. 1 곱하기 2는 얘고요. 뭐 2 곱하기 2는 얘고요. 모든 친구들이 0으로 구성된 친구들을 우리가 영행렬이라고 불러. 여기까지 괜찮아? 사실 영행렬은 의미가 없는데 뭐 때문에 하냐면 나중에 단위행렬이라는 거 공부할 거거든. 곱셈에서 나와요. 이 단위행렬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신기하게 생겼죠. 너네 머릿속으로는 요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왜? 자기 자신 나왔을 때 111이면 곱해서 자기 자신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 근데 곱셈은 뭔가 이상한 게 있겠구나 라는 소리야. 일반적인 곱셈 방식으로 자기네끼리 곱하고 이게 아니에요. 나중에 배울 거야. 자, 어쨌든 조금 더 알지? 실수배. 뭐 실수배도 하고 가야지.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할게. 실수배. 요거일 때 이건 뭘까? 2배 한다라는 거네. 2배 해주시면 2, 4, 6 이렇게. 별 내용 없죠? 당연한 소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뒤쪽으로 좀 더 넘어가셔서 우리 문제 바로 좀 보자. 또 뭐 특별한 내용들이 크게 없어가지고 문제 위주로만 좀 볼게요. 자, 458페이지에 예제 3번 한번 볼래? A는 2, 4, 1, 3, 1 이라는 식으로 B는 마일 4, 0, 마일 라는 식으로 나와 있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누구 구해달래? 이렇게 해서 뭐 빼주세요. 이거 하나하나 다 만들 거야. 힘들지? 얘 먼저 연산해 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뭔데? 6A, 2B 3A 빼주시면 3A 2B에서 3B 더해주시면 5B 요거 맞아? 자, 3A부터 나타내볼까? 얘들아 저기 몇 배 해줄 거야? 3배 해주시면 되겠죠? 당연한 소리들 나오고 있는 거라고. 5배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까지 들어가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계산 자체가 어떻게 돼? 1, 7, 9, 7 나와요. 이게 끝이야.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이해됐나? 그러면 2번에서도 요 식만 정리하고 넘어가자. A 몇 B? 2B. 요거 만족시키는 x를 구해보세요 라고 들어가고 있는데 요거 그대로 정리해보자. 얘 넘겨주면 마이너스 2x요 2a에서 넘기면 a요 마이너스 4b요 라는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x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a요 2b요 라고 튀어나오게 될 테니 그대로 얘 만들어 주시고 그대로 얘 만들어 주시고 하면 또 끝난다고.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행렬의 덧셈과 뺄셈 자체에서는. 자, 조금 더 넘어가셔서 우리 대표 예제 4번까지 좀 보자. 4번. 사실 얘도 뭐 내용이 없기는 한데 그냥 하는 거야. A 1 4B 마이너스 2에 마3 A B 5 라고 들어가고 있을 때 얘가 어떻게 된다? 3, 5, 4, 2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 거지. 자, 이때 A-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들어가고 있는데 얘들아 봐봐. 요거 3에 해줄 거지. 요거 6 해줄 거지.
더해주시면 식이 어떻게 나와? 나오잖아. 바로 계산 들어가면 된다. 다음 얘도 계산해. 3하고 마이너스 2. 다음 얘도 계산해. 12하고 마이너스 2b. 다음 3b 마이너스 10. 요게 뭐랑 똑같다? 3, 5, 4, 2랑 똑같다라는 소리 맞니? 요걸 보든 요걸 보든 요걸 보든 요걸 보든 계산만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요거랑 요거랑 같대. A 얼마? 마이너스 1. 똑같지? 요거랑 요거랑 같대. B 얼마? 4. 여기도 4 넣으면 똑같지. 쉬운 이런 문제들만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행렬에서. 여기까지 됐어? 자, 2번은 그나마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건덕지가 있어서 얘는 좀 추가로 보고 넘어갈게요. 자, 2번 지금 보시면 A는 1, 2, 2, 1. B는 1, 3, 3, 1. 근데 누구를 뭘로 나타내래? 3, 1, 1, 3 이 친구를 요거로 3, 1, 1, 3을 나타내래. 얘가 행렬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까지도 행렬로 같이 표현을 해버리는 게 편하겠지. 자, 식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여기는 x 곱하면서 나타내버릴게. 이렇게까지. 여기는 y 곱하면서 나타내버릴게. 이렇게까지. 그럼 같이 더해버리시면 식이 어떻게 나와? x 마이너스 y 2x 플러스 3y. 여기도 2x 플러스 3y x 마이너스 y 라고 등장하고 있는 친구가 얘랑 같아야 된다고. 얘는 얼마야? 3. 얘는 얼마야? 1. 열림만 해주시면 끝나겠죠. 이해됐어? 어차피 행렬은 곱셈 앞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덧셈이라는 친구에서 본격적으로 뭔 소리야? 곱셈이라는 친구에서 본격적으로 좀 신기한 내용들이 등장하긴 하는데 얘 또한 그냥 방식만 알고 우리 계산하면서 넘어갈 정도의 내용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461까지는 좀 해주시고 얘들아 우리 쌤비로 좀 넘어가서 이번에 일요일 날에 마무리하려면 좀 봐야 되니까 쌤비로 다시 좀 보봅시다. 110페이지로 가볼래? 109페이지. 쭉 가다가 얘들아 그 35번은 안 해도 돼. 35번은 지금 날려도 돼요. 그래서 쭉 좀 들어가다가 55번은 좀 하자. 상이긴 한데 이거는 뭐 수업 때 한 거랑 너무 겹치기 때문에 하고 유형 17번은 하지 말자. 왜냐면 뭐 분명하고 이런 것들 잘 안 나와서 유형 17번은 다 날려요. 다음 좀 넘어가다가 74번도 하자. 그래도 할만한 문제라서 하고 날 이때 하고 잠시만요. 102, 103은 날리자. 101은 풀지 말고 와. 이거 내가 좀 설명해 줄게. 101번. 101번. 지금 내가 날리라는 게 페이지가 아니라 101번, 102번, 103. 102번, 103번은 날리고 101번은 요거 유형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설명 좀 해줄게요. 남기고 오고 121페이지는 뭐 어려워도 너네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넘어가셔서 쭉 좀 보다가 6번도 날리자? 이상하게 나오냐? 6번
날리고 16번 날리고 여기 이상한 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19번까지는 좀 풀어 문제 볼게요. 잠깐만. 이거는 날려. 저거도 해야 되고. 요렇게는 좀 풀어서 오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 곱셈 보고 이제 마무리 할 거고. 예, 고생하셨고. 요거 톡방에도 내가 같이 올려놓을게.